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눌려있고 과체중이며 감정기복도 심하고 성공하리라 별 기대하지 않았으며 언젠가 부자가 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파산자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가 4년 만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보도 셰퍼입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강연가로 25년 넘게 활동하며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꿨는데요. 그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멘탈입니다.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줄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는 건데요. 그렇게 멘탈로 성공한 사람들을 멘탈 연금술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멘탈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을까요? 멘탈의 연금술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보도셰퍼의 멘탈의 연금술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들에게 성공의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은 이것입니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입니다. 이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나요? 당신 능력이 한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길이와 너비, 깊이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겐 연금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비범한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셰퍼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입니다. 이것이 멘탈 연금술의 핵심이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차고 넘칠 뿐이죠.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면 삶은 한 차원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한 부분 또는 대부분이 부서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금술사들에게 귀 기울이세요.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인내심만 갖고 나서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에겐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승자에게는 확신이 있고 패자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승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이끌어주는 손길이 존재하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종교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에너지가 자신을 끌어주고 있다는 강한 믿음이 그들의 표정을 충만한 빛으로 채웁니다. 그들은 늘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는 항상 곧바로 인식되지 않기에 그 의미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아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지금 서 있는 자리에도
각별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설명을 요구한다. 눈에 보이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쾌한 증명과 설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아가 충분한 증명과 설명이 있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일에 처음 성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친구, 드디어 그 일에 눈을 떴군.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을 명확히 해소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 자체를 지워낸 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커튼을 치우고 창을 활짝 열어젖힌 상태가 곧 믿음입니다. 눈을 뜨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도 앞에서 말한 이끄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 떠올리지 말고 하필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집중해 보세요.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캐듯 지금 당신에게 유용할 의미들을 몇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의심은 지루합니다. 재미도 없죠. 의미를 찾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의심은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오직 하나만은 철석같이 믿는다. 불행이다. 자신을 불행의 희생자로 포지셔닝하는 사람은 행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의 뒤에는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다고,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인 멘탈을 이끕니다. 불행을 믿을 것인지 행운을 믿을 것인지는 물론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주입니다. 나와 당신, 우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그저 산들바람에 불과합니다.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중심에 서고자 하는 괴로움을 벗어 던지면 우리는 더 차분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해내야 할 의무에서 누려야 할 권리로 삶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누리는 삶 안에서는 치명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실수와 잘못과 문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핵심은 가볍게 살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삶과 건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힘겹고 무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홀가분해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지 않을까요? 특정한 사건, 상황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고 도망가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가볍게 사는 것은 의미를 찾는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활력을 제공합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출발점에 서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의 저도 모두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으며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석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뜨세요.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이겨내면 아무것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푸르게 일렁이는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요. 물의 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한 방울의 샘물에서 시작해 망망대해로 나아가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물의 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큰 섬도 물길을 바꿔놓지 못하죠. 그래서 물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어 애써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고 여유있게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성공하는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부드럽습니다. 목소리를 애써 높이지 않죠. 타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자신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를 알고 미소를 지을 때를 압니다. 조언을 주어야 할 때를 알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압니다. 타인을 껴안아야 할 때를 알고 타인과 결별해야 할 때를 압니다.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를 알고 자신을 밀어붙여야 할 때를 압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이 왜 부드러운 줄 아는가? 유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아주 심오한 성찰이죠. 우리가 변화와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니까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패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짜 강해지기보다는 강한 척 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타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바위 때문에 자신의 길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바위를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부드럽게 우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흐르는 강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듯이 그런 사람이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강력하게 빛나는 카리스마를 원하시나요?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보세요. 셰퍼는 파선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마도 맞아요, 옳은 말이죠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떠신가요?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쉽게 동의하시겠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죠.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니까요.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만큼 성장하죠.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이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입니다. 안락한 은신처의 창밖으로 바라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당신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집니다. 깊이 새겨져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10kg짜리 아령을 든 경험이 15kg짜리 아령을 들어올리는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죠. 연금술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보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 가벼운 아령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는 아침에 일기를 씁니다. 일기의 비밀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기는 우리를 삶 속에서 특정한 사건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 사건들을 더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우리는 성공 일기도 써야 하고 최악의 경험담도 기록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험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힘을 주고 성공 일기는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셰퍼는 아침 일기의 작성을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의 시작을 열어주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즉, 아침 일기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셰퍼는 오랜 시간 동안 아침 일기를 써왔는데요. 아침 일기장에는 이런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오늘 출근하면 직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할까? 오늘 내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무엇에 가장 감사해야 하나? 오늘 내게 직원과 조언을 해줄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내 컨디션으로 볼 때 가장 잘 해낼 것 같은 일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두려움과 긴장을 유쾌하게 다뤄줄 필살기는 무엇일까?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려있다. 아침 일기는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제와 꼭 다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질문에 가볍게 답해 나가다 보면 질문의 답처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체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형성되면 그것을 실행할 몸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한 달만 아침 일기를 써보세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기는 실행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매일 아침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망설임과 지나친 고민들을 파고드는 법이니까요. 일기는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리거나 길들이는 데 유용합니다. 두려움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하죠. 나아가 실행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합니다. 실행의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성공과 목표를 얻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작고 약한 사람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라도 아주 크게 보입니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합니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분명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합니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수만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압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합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합니다. 각 개인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1에서 10으로 나눌 때 만약 누군가의 그릇 크기가 2라고 가정해보죠. 그 사람에게 4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그가 지닌 그릇 크기의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을 거듭해 그릇의 크기가 8이 된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아주 달라집니다. 그에게 4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가 문제보다 2배나 더 큽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전력 집중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벌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입니다. 성공은 늘 이례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은 언제나 가능태입니다. 완성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와 갑자기 마주친 것입니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 당첨자의 80%는 당첨금을 수령한 지 2년 안에 모두 날리고 맙니다. 아울러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데도 실패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먼저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법니다. 여러분은 종종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 길을 쓰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은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오직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당신만의 소명과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고대 이탈리아 철학자 류키우스 세네카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세네카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황제 다음으로 부유한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서기 41년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8년 동안 홀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온갖 안락함과 사치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뺏긴 채로요. 하지만 뛰어난 멘탈 연금술사였던 세네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소박한 삶을 중시합니다. 세네카는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이 고독한 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에너지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는 몇 년에 걸쳐 코르시카 섬에서 자신의 철학을 글로 기록하고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부자가 아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점점 완성해 나갑니다.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이를 통해 절대적 자유를 생생하게 느끼는 단계로 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에게 사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로마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온 그는 12살 소년 루키우스 도미티우스의 개인 교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은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 5년 동안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섭정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시 부유해졌죠. 황제가 가진 부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가 국가 재정을 가로채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세네카는 살아남으려면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유배된 섬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운 세네카는 자신의 막중한 권력과 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기 62년 그는 위협적인 시그널을 감지하고는 모든 공직에서 내려와 전 재산을 네로 황제에게 넘겨준 채 조용한 시골로 물러납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는 결국 그에게 군인을 보내 자결을 명령합니다. 세네카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친구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자 했지만 그의 요청은 거부당하고 맙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그대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남기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군요. 그 대신 내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재산, 즉 나의 충만한 삶이라는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말을 마친 세네카는 자신의 동맥을 끊은 다음 차분하고 고요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눈에 닥친 죽음도 그의 평온함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당신이 어떤 소명과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왜 사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고 충만한 삶을 타인에게 남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재정적인 궁핍이나 지위의 낮음을 한탄하지 않게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한지만 명확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채워지고 회복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간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의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보도셰퍼 저자의 멘탈의 연금술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제가 멘탈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조금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목표를 정하면 이룰 때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멘탈이 강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되죠. 그때 좌절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을 하고 회피하기 쉬운데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말이죠. 삶이 불안할 때, 회피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때 오늘 함께한 멘탈의 연금술 책이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야. 더 힘내보자 하고 이끌어주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어렵다. 성공하고 싶다. 두려움을 딛고 힘차게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좌절과 문제점은 쉽게 극복하는 멘탈의 연금술사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